기회는 눈앞에서 찾는 게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것에서 온다. 이게 바로 LS그룹 구자열 전 회장의 핵심 철학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의 독특한 글로벌 리더십이 어떻게 단순히 회사를 키우는 걸 넘어서 산업의 지도 자체를 다시 그렸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리더가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기회를 쫓을 때 그는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흐름 자체를 읽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어떻게 그 거대한 흐름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구 회장의 방식은요, 이게 그냥 우리 회사 영토를 넓히자 이게 아니었어요. 산업이라는 더 큰 지도를 먼저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 옛날 고전, 순자에 나와요. 물이 흐르는 길을 보면 그 땅의 형세를 안다. 그는 마치 지도 제작자가 지형을 읽듯이 산업 변화에 보이지 않는 물길, 그러니까 근본적인 구조를 먼저 읽어낸 그런 기업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구 회장에게 글로벌 경영은 의미가 좀 달랐던 거죠. 단순히 해외에 공장을 짓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요. 변화의 물결이 닥치기 훨씬 전에 그 길목에 선제적으로 자리를 딱 확보하는 것. 정말 한 발 앞서서 예측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인 거죠. 아니 근데 이런 독특한 관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열쇠가 바로 한국무역협회장 시절 경험에 있습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무역협회라는 자리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산업의 관제탑 같은 곳이거든요. 국가 정책, 글로벌 통상 규제, 시장의 위험 신호 같은 걸 가장 먼저 감지하는 곳이죠. 그는 그 자리에서 한두 개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매일 마주해야만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의 고민이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해외로 나갈까라는 기업의 문제였다면 무역협회장 경험 이후에는 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는 훨씬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로 사고의 틀 자체가 완전히 확장되어 버린 거죠. 막스 베버가 한 이 말이 진짜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 구 회장은 단순히 국가라는 국경을 넘은 게 아니라 산업과 산업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진정한 통찰력을 보여준 기업가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았으니까 어떻게 이걸 실행에 옮겼는지 한번 볼까요? 변화에 대한 그 큰 비전을 어떻게 구체적인 조직 전력으로 번역해냈는지 말이죠. 그가 쓴 3단계 프로세스를 보면요. 이게 정말 명확해요. 첫째, 전력망,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 이 거대한 흐름들이 사실은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걸 포착합니다. 둘째, 그냥 따로 놀던 계열사들을요. 글로벌 인프라 솔루션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묶어서 재정의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큰 그림 아래서 LS전선, LSNMM, LS일렉트릭 같은 핵심 계열사들을 착착 재배치하고 통합하는 실행에 나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변화가 LS그룹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전략은 이미 산업 지도를 바꾼 글로벌 선구자들과 정확히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기계회사에서 산업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한 독일의 지멘스, 또 국영 석유회사에서 세계 1위 재생에너지 기업이 된 덴마크의 오스테드처럼 말이죠. 이 영국 속담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는 변화의 지도를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도 위에 누구보다 먼저 길을 닦아나가는 그런 실행력까지 갖춘 리더였던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글로벌 전략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방식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주 깊고 또 오래가는 현지 파트너십. 이런 독특한 방식은요, 밖에서도 크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일본 와세다 대학이 그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현지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장기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의 파트너십 모델, 원칙은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너희도 따라해. 이런 한국식 성공 공식을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학생처럼 현지 규제와 문화를 먼저 배우고 그 위에 신뢰라는 단단한 다리를 놓았죠. 전문가들은 이걸 제도적 적응 능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다른 시스템을 존중하면서 함께 혁신해 나가는 능력, 바로 이겁니다. 이 일본 속담, 급할수록 돌아가라가 그의 철학을 딱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빠른 길을 택하는 것보다 현지를 배우면서 조금 돌아가는 듯한 그 길이 결국 더 멀리, 더 빨리 가는 진짜 지름길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과연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이란 뭘까요? 구자열 회장 리더십의 4가지 기둥,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무역협회 경험을 통해 얻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넓은 시야,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감각, 현지와 함께 커나가는 파트너십, 그리고 단기 성과에 흔들리지 않는 뚝심 있는 장기 철학, 바로 이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는 단순히 시장을 넓힌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산업의 구조 자체를 다시 읽고 글로벌 질서를 재편한 그런 기업가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철학 전체를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진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가 태어나는 자리를 먼저 아는 사람이 진짜 기업가다. 생각해보면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AI, 에너지 전환, 지정학적 리스크처럼 예측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 찬 지금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정말 필수적인 능력이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산업에서 변화는 과연 어디에서 태어나고 있을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